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민주정치 원리는 인민주권의 원리입니다. 하나는 집단적인 것이고 자유주의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 양자는 굉장히 긴장 관계가 되어 있고 자유국가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공동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자신의 자유, 정치적 권력, 정치적 결정의 남용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은 이 자유민주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인 장동진입니다. 흔히 우리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이게 뭐 같은 얘기가 아닌가, 또 이 양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아마 다른 이념, 사고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구별하여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 내가 참 소중하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 그런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는 이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민주주의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공동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데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서 결정하자 하는 의사결정 체계에 집중된 이론 체계, 관념 체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대인의 자유는 주권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동체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동등한 의견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동등한 비중의 의견을 나누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그런 형태를 이들은 고대인의 자유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인의 자유는 개인적인 일에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적 독립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적 문제와 크게 연관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것이 현대인의 자유라고 공수당은 이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당의 고대인의 자유 개념은 민주정치의 인민주권의 원리를 이제 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인의 자유 개념은 특히 소극적 자유 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이념은 근대와 더불어 개인 존재의 확인, 개인의 중요성의 확인, 또 개인의 삶의 확인을 하면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어떤 자유의 개념, 권리 개념이 등장하면서도 그게 체계화돼서 자유주의로 발전하게 됐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예 부흥과 종교 개혁이 자유주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개인의 개념 또는 개인의 자유와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공식적 가치로서는 우리 흔히 자유, 영어로는 freedom, liberty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는 프리덤은 개인적인 것에 상하는 것이고 리버티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권리, 자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의 가치와 연관되어서 처음에는 이런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자유, 존엄성 이런 가치와 더불어서 관용이란 관념이 생겨되고 또 사생활의 가치의 중요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롤스는 현대 자유주의 이념에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을, 역사적 기원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종교개혁과 16, 17세기 종교전쟁에서 관용의 원칙이 태생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내적 양심의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어떤 종교의 자유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믿음 체계가 거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중산층 등장을 통해서 왕권을 이렇게 순화시킵니다. 그래서 입헌적인 제한적 군주정 체제가 확립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이 등장함으로 해서 정치적 자유, 참정권이 확대가 되고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 이렇게 수용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에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는 사적 자율성인데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 다른 하나는 공적 자율성인데 내가 살고 있는 정치 체제를 변경하고 새로 만들 수 있고 원초적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공적 자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롤스에게서는 사적인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 또는 사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간의 이 관계가 정치적 자유가 사적 자유를 조정하고 정치적 자유와 다른 사적 자유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수단적인 의미에서 우선성을 지닌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자유 중에서 사적 자유가 다른 자유를 능가하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라고는 언급하지 않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이 기본적 자유들 간의 상충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고 또 많은 실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사적인 자유 중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의 관계 또 경제행위에서 어떤 소유권과 경제적 자유권과 정치적 자유권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자유주의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추정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고대 민주주의는 데모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냥 일반 민중이잖아요. 물론 그때는 재산도 갖고 있고 노예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보호하는 데서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재산과. 그래서 지도자를 감시하고 지도자가 독재를 하면은 우리가 추방을 시키고 그래서 독재를 막기 위해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민중들 거기서부터 정치적 참여라는 것이 발생됐고 그 당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도시 국가들이 경쟁하고 있었으니까 전쟁이라든가 평화, 애교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나의 삶이 송두리째 노예가 되거나 적에 의해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자기 보호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거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행해졌던 정치 모델이 근대 서구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되어 나타난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테네인들은 데모스, the people, 인민, 또 크라토스는 이제 권력이죠.를 결합해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아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사상이 뭐 다른 이론가들에서 그 당시에 이론가들에게서 찾을 수 있지만은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주 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에서 페리클레스가 한 말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권력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선 플라톤의 비판을 보면은 민주주의가 평등과 자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평등한 것과 불평등한 것을 동등하게 평등성을 부여한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민주정치라는 것은 잡동사니 정치다. 아주 웃기는 통치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정치 형태다. 그래서 민주정치가 과도해지면은 부유한 자들과 강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독재자의 출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절정에 달하면 가장 극심한 노예 상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도자가 보통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보호자로서의 지도자가 독재자로 변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6가지 통치 형태는 통치자의 숫자와 정치의 효과를 구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 또 착취적이지 않을 때는 왕정, 귀족정, 균형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착취적일 때는 독재정, 과도정, 민주정은 나쁜 의미의 착취적인 정치 형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민주 정체에서는 자유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정치 원칙들이 서로 융합되어서 하나의 헌법으로 구체화돼서 정치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동근원성과 상호 의존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양자관계, 이 양자는 긴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롤스의 1993년도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정치적 자유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정치적 자유는 민주적인 어떤 의사 결정과 연관이 되고 사적 자유는 개인의 사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양자 관계가 서로 얽혀서 작동해서 하나의 정의 체계를 정의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정치적 체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자유주의에 대해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 자유민주 사회가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성을 자유롭게 활동해요. 그러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러면은 가치관이나 신념의 다양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존중해야 돼요. 그걸 다원주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그러면은 민주적 안정성은 어떻게 유지될까? 민주사회라는 것은 평등에 기반해서 우리가 또 다수결을 통하면은 그도 이 정치를 운영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민주적 안정성을 이어갈 수 있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로는 민주적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 우선적인 가치나 원칙으로 자리 잡게 하면은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게 되면은 민주 결정 또 민주주의 우선주의가 된다. 그러면은 개인의 자유가 설 위치, 공간이 없어지게 된다. 자유가 함몰될 수 있다. 자유민주사에서 소유와 경제 행위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설사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경제적 불평등은 자유주의 중요한 원칙인 기회의 평등의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 또 이 비판도 우리가 타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유진영 내에서도 이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평등을 위협한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제안을 합니다. 개인의 퍼스널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적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수단에 관한 사적 소유권에 대한 자연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적 결정에서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민주적 결정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적 결정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경제적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어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성공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소유권 및 자유경제 행위가 경제적 불평등을 구조화해서 민주정치 근본 기반인 정치적 평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시장 및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시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팽배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편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런 제도적인 정교성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인의 상식적인 감각 또 어떤 규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레비스키와 지블렛이라는 교수는 자신들의 2018년도 조서에서 How Democracies Die,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그래서 상호 간용을 주장하고 제도적 자제를 여긴 것. 그 다음에 후쿠야마가 최근에 줘서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이거는 자유주의와 그 불만들에서 고대 그리스의 연극 대본에 있는 Nothing in excess, 과함이 없어야 된다. Moderation, 제가 우리말로는 이제 중용이라 번역했습니다.
그 영국 대본에 나와 있는 이거를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 자율성이 개인의 성취의 근원이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인정하듯 치자. 그것이 무한적 자유의 추구와 함께 끊임없이 제약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성취한 존재로 만든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때로는 성취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한 발 물러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생활에서 중용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자유주의 소생과 생존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 정체의 정치제도의 적정한 운영은 사람들, 특히 특정 사회 사람들이 역사를 거쳐 오랫동안 습득하고 내재화하고 확인한 그 상식적 규범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런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정성, 결정 과정, 그게 특징이잖아요.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논란이 현대 민주정치나 과거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고, 또 이론가들은 그 결정의 민주적 결정의 이음성이 뭔지, 이게 아마 초점이 아닐까. 저는 민주적인 것은 민주적 결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스림 원칙인데, 그 다스림 원칙이 정말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하는 게 아마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